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는 먹기에 간편하면서도 유산균과 식이섬유,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건강한 반찬입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연합회는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직접 김장을 담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게 나눴습니다. 정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워진 날씨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걱정이 늘어가는 가운데 식료품 물가지수가 3년 연속 5% 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연합회는 오는 22일 김치의 날을 앞두고 도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외계층이 다가오는 겨울을 든든하게 날 수 있도록 식탁의 기본이 되는 김장김치를 나눕니다. 전남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재료로 버무린 김장김치 200박스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비롯해 도내 170가구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합니다. 한편 전남도는 북미 지역 남도김치 수출 확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김치를 세계에 전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병원이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진료를 받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순천시는 소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관내 두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에 나섰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순천시에 전남 최초로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가 감소하며 소아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주말과 야간 진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관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2곳과 지정 협약식을 맺고 13명의 전문의와 함께 다음 달 20일부터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합니다. 두 병원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달빛 어린이병원이 순천뿐만이 아니라 전남 동부권에 있는 여수나 광양이나 구례나 곡성 등에서도 굉장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달빛 어린이병원이 저희들은 시작이긴 하지만 잘 관리해서 엄마들의 희망이 되는 그런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순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간과 휴일 진료는 의료진의 업무량 증가와 낮은 수익성 등의 문제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많아도 지정이 어렵습니다.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병원은 서로 협업을 통해 요일을 나눠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결정할 때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떤 사회적 책임의식 이런 것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 그런 보완이 많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게 돼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아프면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보호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된 여수 국가산단에 환경과 안전을 통합 관리할 관제센터가 구축됐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각종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 관제센터의 개소식을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잦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여수시는 산단 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수산단 환경안전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여수산단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3년간 국비 85억 원, 지방비 45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됐습니다. 산단 내에 화학, 전기, 가스 등 7대 유틸리티 배관 총 2170km를 3차원 그래픽으로 구성했고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환경 센서를 통해 대기 상태와 수질 등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통체증에 갇힌 도로 위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드론 택시의 모습은 SF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고흥군의 국내 최초로 조성된 버티포트에서 4인승 드론 택시가 시범 비행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제1회 고흥 드론 UAM 엑스포가 열려 한국의 드론과 UAM 항공산업 기술을 널리 알렸습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 작업을 진행하는 고흥항공우주센터에서 국내 첫 드론 택시가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고흥군에서는 제1회 드론 UAM 엑스포가 열려 71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의 먹거리인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론 UAM과 함께 미래를 현실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엑스포는 국내외 최신 드론과 도심형 항공교통의 미래 상용 기술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고흥군과 전남 테크노파크는 고흥만 일원의 항공 인프라 기반 시설을 갖추고 드론 기업 육성과 드론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10분 거리에 위치한 유자축제 행사장에서는 2023 유자축제가 진행돼 더 풍성한 볼거리로 관람객의 발길을 끌며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경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전남도는 2023년 전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아이가 행복한 전남 보육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마음 축제는 보육교직원이 화합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 고흥지역 문화 탐방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유아숲 현장 체험을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글로컬 대학 30사업 본지정 평가 결과 국립순천대학교가 최종 선정 10개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교육부 단일 공모사업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00억 원의 국비를 5년간 지원받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첨단 소재 등 지역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군 소식입니다. 최근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흥 동호덕 고분에서 백제와 가야 등 여러 문화가 융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황구식 석실 고분이 확인돼 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마한유적 발굴조사 가운데 하나로 지난달 10일 시작됐으며 동호덕 고분에서는 각종 토기류, 철기류, 옥류 등 300여 점 이상의 백제와
가야의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발굴 현장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 역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유적의 가치를 공유할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순천시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순천만 습지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 2,200여 마리가 찾아와 월동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추위가 이어지며 러시아와 중국에 머물던 흑두루미가 대규모로 남하했으며 흑두루미는 순천만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겨울을 보낸 뒤 내년 3월 말쯤에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순천만에서는 흑두루미 외에도 가창오리 4천여 마리와 노랑부리 저어새 90여 마리도 관찰되는 등 겨울나기를 위해 찾아오는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광양시 소식입니다. 광양시는 기업인이 존중받는 광양, 함께 잘 사는 광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기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업인의 날은 42년 전 광양만이 한국의 제2제철소 부지로 확정된 날을 기념하며 기업활동 촉진과 경영의욕 제고를 위해 지정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기업인을 시상하고 광양시가 지역발전의 기틀을 닦는 기회발전 특구로 선정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서로 화합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곡성군 오산면 한 돼지 축사에 화재가 발생해 400제곱미터 축사 한 동이 전소되고 돼지 2,500마리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추산 5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워진 날씨 속 서해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신안군 초란도 인근에서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했고 다행히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 없이 사고 선박을 무사히 입항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 정유정 아나운서입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톡톡 스마일 지도. 주간 문화 지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 여수입니다. 갤러리 노마드에서 홍원표 작가의 꿈을 조형하라 초대 개인전이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홍원표 작가의 주거 공간이 있는 문수동에서 체험했던 삶의 경험을 꿈이라는 설치 작업으로 제시합니다. 홍원표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던 시기를 지나온 원주민으로서 이주민들이 버리고 간 삶의 흔적들을 전시 공간에 옮겨 새롭게 꿈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시를 보며 여러분의 흔적이 묻은 물품에서 잊고 있었던 꿈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고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남포미술관에서 21명의 개성 넘치는 중견 작가들의 기획 전시 흥미로운 것들전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작가의 철학과 독창적 시각이 공존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기법으로 완성해낸 42점의 흥미로운 작품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쳇바퀴 속 잠시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마음으로 전시된 작품을 마주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행지 신안입니다. 신안군 둔장마을미술관을 아시나요? 둔장마을미술관은 1970년대 마을 주민이 마을회관을 재단장한 곳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인데요. 둔장마을미술관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의 섬마을, 문화예술로 극복하기란 주제로 주민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에서 이윤엽 한화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시가 오는 30일까지 선보입니다.
작가 주변의 이웃들과 계절의 변화를 담은 자연환경 등 우리의 삶에 가까운 이야기부터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담긴 작품까지 총 56점의 판화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소소한 일상의 풍경을 꾸미 먹고 당당하게 표현한 작품은 예술을 사랑하는 둔장마을과 어울려 신안에서 따뜻한 예술여행 떠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이라면 아나운서가 골라주는 금주 추천도서 들어보실래요? 흔들리고 떠밀리고 넘어져도 나는, 당신은,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라는 문장들은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임을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로 느끼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도서 김상현 작가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책의 저자는 결국 무엇이든 해내고 싶은 사람으로 그 어떤 길이라도 멈춰있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위로를 따뜻한 언어로 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가요? Yes! 라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긴 방황을 끝내고 이 책과 함께 당신만의 삶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보이는 스마일 지도,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간추린 소식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가 대한민국 반반곡곡 백선의 4개소가 선정되며 지자체 중 최다를 기록해 야간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반곡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개발한 새로운 야간 관광 브랜드로 여수시 야간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가 제1호 자매결연도시이자 철강형제도시인 포항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도시로서 우위를 다지고 교차기부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올해에는 기부금 교차기부로 상호교류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공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민관 실무자들에게 소통의 시간을 제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곡성군이 2024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전남 지역 최대 금액인 20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곡성군은 전국의 인구 감소 지방자치단체 89곳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18곳으로 선정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곡성형 인구 회복 정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청년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 신안을 위한 어선구입 임대사업의 성과를 내며 지역 소득 증대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미만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어선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국내에서도 기숙사나 공동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 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남군 내에는 빈대 발생 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군은 보건소 방역팀과 읍면이 합동해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숙박업소 목욕장 83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유재니 아나운서가 세계의 복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선진국들의 다양한 복지 모델을 알아보는 글로벌 웰페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주의 노인 복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웨덴의 아동 복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스웨덴은 모두가 인정하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인데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스웨덴의 아동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스웨덴의 아동복지는 기본적으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모든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가 동시에 이루어져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 참여를 함께 장려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웨덴은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1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지만 6세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의 교육은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스웨덴은 아동수당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한국에서는 보육시설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아동수당 외에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스웨덴은 부모 부양수당과 장애수당 등 총 6가지 수당을 지급하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다양한 측면에서 완화해 줍니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아동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선진 복지국가들로부터 많은 제도들을 채택해 한국의 실정에 맞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위해 구체적인 복지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의 적극적인 아동복지를 한국의 실정에 맞춰 본받아 한국 또한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로벌 웰페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교육복지를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처의 이유는 다르고 회복하는 시간도 제각각입니다. 물감을 겹겹이 덧칠하며 아물어진 상처와 단단해진 내면을 그린 작품에서 인간의 숭고함이 느껴집니다. 내면의 깊은 구석을 들여다보고 세월의 흔적을 그리는 박지호 작가를 만나러 정유정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몸통으로만 된 조각상을 토르소라고 부릅니다. 박지호 화백이 화폭에 담은 토르소는 어딘가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기세등등하게 고개를 지켜든 오만함은 결코 아닙니다. 그림 속 몸통들은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 오롯하게 서서 풍겨오는 존재의 힘으로 다가옵니다. 화백이 표현한 몸의 형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살빛의 범주에 들어와 있는 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퀴퀴한 듯 선명한 명암으로만 그 경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둡게 그을린 그 몸들은 처진 가슴과 뱃살, 도무지 매끄러울 것 같지 않은 살결, 두껍게 무너진 비율을 공유합니다. 때로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화백의 토르소는 언제나 풍경 하나 없이 몸 하나만을 직설합니다. 두상 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 그 누구도 화폭의 인물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몸에는 얼굴이 없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작업을 하게 된 배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기억과 또 상처, 그 다음에 우리가 외형으로는 그 외상에 의한 흉터들이 남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상처의 역할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과거에는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토르소 형태로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서 준비 과정이 다 그렇게 순서대로 작업이 전개됩니다. 작업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거든요. 변색동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봐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작업 과정은 페인트 롤러의 심을 사용해 물감이 물감을 가리는 행위가 차곡차곡 이어집니다. 롤러 심으로부터 묽게 흘러내리는 물감 자국이 많아지는 동안 작가는 계속해서 중첩에 중첩을 거듭합니다. 표정 대신 수차례 물감을 더돌린 중첩된 평면으로 남은 얼굴은 누군지 모르게 충분한 익명성을 가지고 왠지 모르는 안전함도 느껴집니다.
박지호 화백에게 상처는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큰 줄기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딱히 피를 흘리고 있지도 않고 절규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특정한 사건을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어디에 어떻게 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처들은 그저 누군가의 몸에 고여 있음을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화백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자신만의 사연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담백하게 풀어 이야기 건네며 어루만져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해온 학생분들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험 생활의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이상으로 11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